어제 압수수색은 헌정사상 초유의 압수수색이었고 11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어떻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지 저희가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례적 11시간 압수수색. 왜? 오전 8시 30분, 이미 8시 반에 검찰 수사팀이 자택 근처에서 승합차에 타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 장관은 검찰 수사팀이 본인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8시 37분 조국 장관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집을 나섰죠. 출근을 했습니다.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자 9시 전과 23분 뒤에 조 장관이 집 나가고 20분 뒤에 검찰 수사팀이 조 장관 집 자택에 들어간 거예요. 압수수색 시작됐습니다. 오후 2시 20분쯤 중국 음식점 배달원이 음식 9그릇 배달 후 나오자 취재진이 물어봤습니다. 중년 여성과 젊은 여성이 집에 있었냐? 배달원 그렇다. 오후 8시 2박스 분량의 자료 확보 뒤에 11시간 만에 철수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 얘기. 조 장관은 오후 6시 30분쯤 법무부 청사 나서서 퇴근했죠. 오후 10시에 자택에 도착을 했고 검찰 관계자는 오전 압수수색 과정에서 새로 밝힐 추가 내용이 생겼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오후에 한 번 더 있었다. 오후 수색 내용이 오전과 다르다는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김관선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시니까 마지막 검찰의 발언 있잖아요. 오전 압수수색 과정에서 새로 밝힐 추가 내용이 생겨서 오후에는 새로운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 장관의 집이 우리가 좀 말하는 한 45평 정도, 방 3개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게 압수수색이 이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데 왜 많이 걸렸을까? 더군다나 11시간이나. 예. 그래서 어제 보니까 한 뭐 8시에도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변호사들이 왔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압수수색 영장에는 일시와 장소와 대상과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아마 그 대상과 관련해서 변호사 측에서 좀 이의제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시간이 끌었고 그다음에 이제 금고가 있었는데 금고 안에 뭔가를 봐야 하는데 예. 아마 금고 비밀번호와 관련된 부분 또 과연 그게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느냐의 부분 이것 가지고 좀 약간 실망이 있어서 새로 영장을 발부받을 가능성이 크고 이제 오후 수색 내용이 오전과 다르다는 저것은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지금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들이 대부분 증거 관련해서 차량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오전에 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수색 영장이 나올 때까지 중국식 운심을 먹으면서 대기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차량이라고 하면 그 조 장관이 타고 다니던 QM3 차량을 포함한 그렇죠. 이제 집에서 타는 차겠죠. 관용차가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고 보고 지금 검찰은 한 2박스 정도의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상당히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분석을 할 것이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압수수색은 물론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도 있지만 조국 장관과 직접적 관련된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분석이 끝나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환을 할 것이고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소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굉장히 높아졌다. 자, 검찰 출신 한 분 옆에 계시니까 이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이면의 의미까지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을 당했다라는 것을 법무부 출근해서야 보고를 받았고 퇴근해서도 압수수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목격했잖아요. 조 장관 어제 퇴근길에 압수수색에 대해서 뭐라고 밝혔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강제 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제 가족에게는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압수수색 미리 보고 받으셨나요? 휴대전화도 제출하셨나요? 검찰은 서울대 인턴 수료증 위조라고 하던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는 국민들의 심정을 알겠다. 검찰 압수수색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건데 허 소장님, 본인의 심정 밝히는 건 좋지만 일단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압수수색 영장의 피의자 혐의가 적시됐고 법원에선 일정 정도
혐의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타당하다라고 영장까지 발부됐으면 적어도 국민들 앞에서 이런 모습 보여서 송구하다라는 말 한 번쯤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국민의 심정을 이해한다라는 말보다는 국민께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해주길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랬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지금 억울하다라는 표정을 지을 수 있을지 저는 그게 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조국 장관님이 대선 후보의 대열에 끼셨잖아요. 예. 그 대선 후보가 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강한 맷집 같습니다. 아무리 때려도 넘어가지 않는 그 강한 맷집에 대해서 이번에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감정에 대한 통제도 잘 하시고 다만 자기에 대한 감정 통제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다니 상당히 억울하다라는 이야기를 아침에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준비해서 나온 말에 대해서는 저러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맷집도 좋지만 우리 국민들의 맷집이 그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이 드라마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도대체 몇 부작인지 정말 진짜 이제는 조금 지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 번쯤은 김진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자, 윤석열 총장이 극비보고를 받았다. 앞서서 김강산 변호사님이 언급해 주셨는데 극비보고를 받고 즉각적으로 압수수색을 지시했다라는 내용도 좀 저희가 한번 취재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18일 오후 조국 일가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관계자가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를 방문했다. 아까 김광선 변호사님이 언급한 내용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조국이 직접 개입한 정황과 관련돼서 극비보고를 총장한테 했다는 거예요. 윤 총장이 즉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향후 추가 수사 계획을 세워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법조계 인사는요, 장관직 압수수색 시도는 확실한 해를 주었기에 가능한 사실상의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김영주 의원님. 네. 윤석열 총장이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그 타이밍을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하고 바로 이뤄졌다는 거예요. 문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웠을 때 윤 총장이 바로 압수수색 쳐라라고 했다라는 그 윤 총장의 타이밍에 대해서 이 대통령의 부재를 염두에 뒀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뭔가 정무적인 것까지 윤석열 총장이 고려했다라는 의미입니까? 뭐 정무적이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여러 가지 어떤 시급성과 현실적으로 최소한 어떤 임명권자로서, 왜냐하면 기소를 하게 되면 사실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고민하게 될 시점이 올 텐데, 그나마도 대통령이 안방에 계시는 차원에서 최근에 임명한 장관 집을 압수수색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그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만에 하나라도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올 폭풍이라는 건 굉장히 클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아무리 확정적 증거와 단서를 갖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최소한에 대한 대통령의 예우 같은 거는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고, 아마 윤석열의 그런 타이밍의 관점이 아마 그런 차원으로 고려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쨌든 대통령이 없을 때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여러 가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